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고2 3월학력 평가에 출제가 되었던 독서 지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 귀 모양의 그림을 보자마자 하고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쌤 설명을 듣기 전에 언제나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한번 좀 고민해 본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도움이 된다라고 쌤이 늘 말하죠. 본인이 혼자 읽을 때 부사어나 보조사, 지시어, 전개 방식,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고민을 해보고 쌤 수업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읽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림프액이 차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그쵸? 여러분 달팽이관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문단 첫 줄에서 달팽이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을 확대한 것이다. 그쵸? 또 두 번째 줄에서 달팽이관 얘기 또 하고 있죠. 그럼 거의 뭐 중심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을 따라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하면,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림을. 자,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한대요. 보이죠? 여기 있네요. 기저막 위로는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기저막과 털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털세포와 기저막은 소리의 높낮이의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는 달팽이관과 기저막, 털세포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문단 가볼까요?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되면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얘기를 좀 할 건가 봐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겠네. 그치? 그럼 우리가 과정을 따라가면서 읽어줘야겠죠? 즉,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되면, 자, 여러분, 이렇게 어디로 전달되는지 우리 한번 정확히 체크 잘 해볼게요. 왜냐면, 이런 생명과학 지문, 그쵸? 이게 이제 신체 일부니까 이런 지문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늘 정보에서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곤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읽을 때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걸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달팽이관의 이 파동이 지금 전달이 되면 기저막이 진동을 한대요. 그쵸? 이렇게 순서 잘 체크합시다.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그쵸, 여러분? 바깥의 파동이 크면은 이제 이 안에서도 최대로 진동하는 그런 부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한 특성을 지니는데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더 크게 떨리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체크합시다. 관계요. 단단할수록 높은 주파수에 크게 떨린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잘 체크. 즉 재진술이죠.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왜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에 반응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연관시키면은 바로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 여러분 이것도 체크해야겠네요. 그럼 바깥의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일어나는 거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의 바깥쪽이 반응을 할 거다. 그쵸? 크게 파동이 크게 떨린다. 그리고 이 바깥쪽이라는 거는 단단한 부위이자, 그쵸? 왜냐면 바깥쪽일수록 단단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길이가 짧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 가지의 정보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기저막의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쵸, 여러분? 완전 바깥쪽에서부터 좀 가장 단단한 부분까지 쭉 커지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겠죠. 왜냐면 기저막 안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덜 단단할 거 아니에요?
기점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과정이 있었죠. 위에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 림프액으로 전달되면 기점막은 달팽이관 모양에 따라 바깥으로부터 진동을 한다. 라고 했죠.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거죠. 기점막이 진동하면 하고 이제 다음 과정 이어질 겁니다. 털세포가 반응하여, 그쵸? 이번엔 털세포가 반응한대요. 우리 아까 털세포 나왔었죠?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아, 털세포가 반응하면 전기 신호 발생.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털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많고,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기점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함으로 털이 휘는 횟수가 가장 많다. 자, 여러분.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을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많고, 그리고 최대로 진동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휘게 된대요. 아, 우리가 여러분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바깥쪽이었죠. 그럼 역시 여기도 정보를 취합을 하면은 바깥쪽에서는 털이 휘는 횟수가 많고, 그리고 그 우리가 체크했던 가장 단단하고 가장 많은 부위, 가장 많이 진동하는 부분은 이제 털이 가장 많이 휜다라는 거죠.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결국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점막을 진동시킨 파도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여러분, 이게 뒤에서 문제 풀 때 꽤나 중요한 정보로 등장을 할 거예요. 즉,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발생시키는 그런 전기 신호의 횟수가, 그쵸? 이게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의 영역이 겹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들은 털세포마다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르다. 이 정보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영역이 여러분 딱 잘라서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얘는 300에서 400Hz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반응한다 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200에서 300 사이에서 반응한다. 이러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의 휘는 횟수가 또 기점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에 일치하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죠. 그쵸?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이번에 뭐 한대요, 그쵸? 자, 전기 신호 어디서 만들어졌어? 털세포에서 만들어졌죠, 그쵸? 여기 보입니까? 자, 끌어와 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이 되고요. 그게 신경섬유를 흥분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이게 전기 신호의 역할인 거죠.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의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되는데, 이는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 여러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진다 이런 게 아니네요. 그쵸? 어느 수준까지만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이 털이 진동하는 횟수는 휘는 횟수였죠. 털이 휘는 횟수는 바깥의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했는데,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꼭 일치하기까지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신호는, 이번엔 신경신호가 생겨요. 그쵸? 전기신호하고는 다른 겁니다. 즉, 여기 위에서 끌어와야겠죠?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하며 중뇌를 거쳐 대뇌의 1차 청각 피질에 전달된대요. 아하, 신경신호는 대뇌로 들어간다. 1차 청각 피질은 얼굴 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이어진 띠 형태로 생겼는데,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신경섬유를 통해 기점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되고, 뒤통수에 있는 쪽일수록 귀점막의 바깥쪽과 연결된다. 즉, 제 진술이죠. 대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별 신경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 나오는지 알겠어요? 자, 여기 보면요. 얼굴 쪽에 있는 부위는 기점막의 안쪽 부위이고요.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는 기점막의 바깥쪽과 연결된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위에서 읽었을 때 여기 진동이 자, 여기 있죠. 기점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기점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기점막의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점점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고, 그쵸? 주파수에 따라서 기점막의 어느 부위가 반응하는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Hz일 때는 뭐 예를 들면 A 구간이고 그 다음에 300Hz일 때는 B 구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주파수의 반응이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즉 모든 개별 신경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 기점막의 안쪽 부위부터 바깥쪽부터 쭉 연결이 되면은 이 기점막의 어느 부분은 어떤 주파수에 대응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 다른 주파수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나요?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섬유가 기점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세포와 연접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경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로 자극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글이 쌤이 이제 이렇게 좀 표시를 복잡하게 해놔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정보만 좀 이렇게 좀 긁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라든가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발생한다거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다거나 이 정도를 좀 열심히 보면 되는 지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